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0.94%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09%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 2,500억, 코스닥 1,2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5,000억 매도했는데 웬일로 코스닥에서 270억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고 투신이나 연기금이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매도는 분명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가 위에서 5일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 사상 최고가 2607포인트 위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확히 5일선에서 움직이다가 오전장에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후장에 상승폭을 늘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강세 두드러졌고요. 코스닥은 전고점에서 매물 출회가 있었는데요. 매물을 받아내는 모습, 어제 오늘 아랫꼬리가 달렸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어제 오늘 그리고 이 직전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다가 깨지고 나서 저항으로 오늘 아침에 바뀌었었는데 거기서 저항 받고 회복하고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특히 오후장에 오전에 매도하던 기관이 매수로 돌변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핫 이슈, 핫 종목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관련주죠. 어제 저녁부터 확진자 숫자 증가가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왔고 이러면 500명이 넘을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추이가 어제 잡혔었죠. 가지깨긴 하지만 어제 저녁에 벌써 400명대를 넘어서 490명 나왔었고 그동안 300명대에서 유지가 되던 확진자 수가 어제 저녁 가집기에서 400명이 넘고 490명이 넘으면서 500명이 넘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583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현재 시간 기준 어제보다 45명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수가 레벨업이 됐고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 전에 무료 카톡방에서 이렇게 정말 오늘 꼭 봐야 하는 이슈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8시 21분에 이런 뉴스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8시 24분경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 관련돼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상한가가 여러 종목이 나왔죠. 보시면은 재택근무 관련주 ECS 상한가를 갖고 음압병동 관련주 GH 신소재가 상한가를 갖고요. 택배 포장 박스 관련해서 페이퍼 코리아 그리고 간편식품 관련해서 서울식품 우선주가 상한가를 갖습니다.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달까지는 알서포트가 대장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11월 들어서는 단기적으로 소프트캠프가 대장이었고요. 근데 사상 최고가에서 살짝 올라섰다가 기니꼬리 그리고 또 한번 기니꼬리 여기서 밑에서 들어온 큰손이 여기서 좀 팔아먹고 나가는 모습이 일부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탄력이 살짝 떨어졌고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새롭게 바닥에서 매물 소화가 잘 되고 ECS가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파동으로 보면 한 방에 돌파하면서 3분봉 하나가 10%가 넘습니다. 빠르게 돌파하고 중심 지지가 나오고 급등하고 수렴에 바로 상한가 강력한 상한가로 ECS가 들어가서 재택근무 대장주로 올라갔고 그 다음 링네트가 뒤따라서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서 빠르게 아침 고가를 돌파하고 고가 저항이 지지가 되면서 3분봉 조정 12평 지지 장대 양봉 중심 지지 아침 고점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거기가 바로 맥점이고, 이런 자리를 미리 알려드린 거고, 상승 조정의 급등이 나왔고, 상한가를 가지는 못하고 29.5% 상한가 30원 아래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에 지난 8월 달에 대량 거래 양봉을 띄우고 나서 바로 꺾였죠. 그래서 이런 갭이 깨지고 나서, 갭이 만들어지고 깨지고 나면 그 자리가 일단 저항이 되는데요. 거기 매물, 이 윗단 매물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지는 못했고, 이 앞에서도 급등하고 매물 소화하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가 이어진다면 또 급등했다가 매물 소화 거치고 또 한번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했던 게 이제 음압병동. 사실 음압병동이 아침에 장 초반에 더 강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ECS가 튀면서 재택근무 관련주가 11시 이후에 갑자기 더 강해졌고, 그리고 나서 12시 이후에 GH 신호제가 다시 돌파하면서 아침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눌림, 아침 저항이 전일 고가인데요, 이 자리가. 그게 이제 지지가 되면서 시초가와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수렴 만들고 급등 조정, 급등해서 결국 상한가로 GH 신소재가 안착하면서 사상 최고가 자리에서 한번 눌렸는데, 어제 11선과 전저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시간 외에서 4%대인가 6%대 상승을 하고 오늘 바로 시초가 급등 출발해서 날라갔죠. 그래서 시가가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코로나 대유행 관련주, 코로나 확진자 증가 관련주에서 시초가가 아마 제일 센 종목 중에 하나가 GH 신소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시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시가에서 잡을 수는 없고, 시가 눌림을 이용해서 이제 단기 분봉으로 보면 눌림이 나오고 나서 이중바닥이 만들어지고 22평 올라타면서 급등했는데, 이렇게 바닥 패턴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방법, 아니면 시가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방법, 아침 시가 고가 돌파하고 지지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기법상 매수 자리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GH 신소재를 시가에서 눌렸을 때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오늘 장시 작전에 세워놓은 공략 시나리오였고요. GH 신소재가 상한가를 하면서 우정 바이오도 2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직전 고점 그리고 요 고점 강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가 이제 사상 최고가 자리죠. 사상 최고가 자리에 요 자리 그리고 전고점에 부딪히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끝났습니다. 강하게 한번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이런 자리 부근에서는 한번 튈 수 있다. 네, 확진자 수가 급증이 나오면서 거기서 강하게 튀었는데, 아직 이 사상 최고가의 매물이 다 소화가 안 돼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한다면 뭐 사상 최고가 한번 도전 정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택배 배달, 포장 관련해서 뭐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 자리를 한번 갔다가 깨졌다가 갔다가 다시 깨졌다가 다시 그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면서 지지 시도가 나오는데 확진자 수 급증하면서 다시 오늘 장중 23%까지 급등을 했고요. 택배 포장 골판지 관련해서 뒤늦게 이제 후발주자로 상한가 갔던 페이퍼 코리아가 5일선 지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한가, 시총이 900억, 좀 가볍고 바닥권에서 박스 만들고 이평 수렴 정배열 초기 만들면서 월봉 보면 저 위에서 내려와서 바닥권에서 이제 양봉을 하나 띄었는데요. 그래서 바닥권 횡보하다가 돌파를 해서 5일선 눌림 바로 또 상한가를 가는 상승 N자 파동으로 상한가를 갔고, 항상 이제 한국 패키지 먼저 움직이고 삼육물산 뒤따라 움직이죠. 뒤따라 움직였고, 태림 포장도 뒤따라 움직였는데 직전에 긴 윗꼬리 장대 연봉 부담 때문에 상승 탄력은 다소 약했습니다. 순환매가 이제 돌고 있는데, 재택근무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이 여러 가지 분류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죠. 비트컴퓨터가 이 돌파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에서 어제 아랫꼬리가 달렸고, 오늘
보면은 분봉을 보면 오후장에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오전에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오후장에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 자리 저항 자리 이런 자리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죠. 그런 자리 미리 체크해 놓고 거기서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고 그 자리를 딱 찍고 좀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 간편식품 관련주에서 서울식품 우선주가 상한가를 갖고 서울식품 20%, CJ 시푸드도 장중에 8.5% 상승이 있었는데 거래가 이제 더 늘면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늘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 수가 있는데요. 확진자 수 증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조금 덜 갔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면서 이 순환매 흐름을 계속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음압 병동에서 SY가 후발주였는데 오늘 우정바이오가 고점에서 밀리면서 SY가 더 강하게 장 후반에 강하게 움직였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또 5%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그 안에서 도는 거죠. 먼저 올라가서 고점 친 애는 좀 차익 매물 출회되고 바닥에 있던 애는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고 거래대금 2천억 수반하면서 직전 고점 돌파해서 지난 10월 고점 언저리를 또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월봉 보면 완전 바닥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이면 1000명대를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만약에 진짜로 1000명대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시장의 관심은 계속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 이러면서 또 음압 병동 부족하다 이 얘기 100%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이대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그래서 이제 GH 신소재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를 간 거고, SY가 뒤늦게 오후장 뒤늦게 급등을 했고요. 또 메가 ECS도 지금 61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 61선에서 오늘 저항받고 밀리다가 마지막에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7억 규모의 인공호흡기 공급 계약 체결도 있었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중간에도 또 13명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확진자 수 추이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코로나 혹시라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관련주들 순환매 흐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날에 셀트리온의 치료제 임상 이상 투약 완료 소식 나오고 내년 초 시판할 예정이다. 한국이 세계 첫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강하게 한 상태에서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매물을 잘 받아냈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장 시작 전에 시나리오를 딱 세워놨죠. 저항에서 바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시초가 플러스 출발했을 때 눌림에서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 시가 돌파를 확인하고 공략. 그래서 시가 돌파 안착 이 자리죠. 시가 돌파 안착 그리고 아침 고점 돌파 안착 지지. 그래서 돌파 지지가 나오고 또 돌파 지지가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공략해도 단기 수익이 5%에서 10%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 강력한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은 장 초반에 플러스 출발해서 눌리다가 하락이 멈추는 걸 보면서 분할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특히 장 초반, 극 초반에는 더 짧은 단기 분봉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모습,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다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52평을 회복 또는 22평을 회복 이런 자리를 보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흐름이 만들어진 어떤 테마 섹터의 대장주, 박스 돌파 사상 최고가 돌파를 어제 장대 양봉 거래대금 2조 원이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2조 원 정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돌파 상한가에 오늘 장중 추가 13%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내기 좋은 안정적으로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자리를 어제 오늘 줬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어제는 셀트리온 제약이 세게 움직이면서 바이오톡 스택 대정화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강하게 뒤따라 갔는데 오후장에 윗꼬리 만들고 오늘 나머지 네 종목은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마냥 혼자 치고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후발주들이 다시 매물 소화가 되는 모습 나오면서 같이 움직여야 대장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움직이고 대장이 쫄병들이 뒤에서 잘 따라와 줘야 대장이 더 세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계속 남아 있죠.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 투약 완료를 했고 뭐 내년 초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이제 벌써 11월 말이죠. 11월 거의 다 가고 있는데 12월, 1월 관련 뉴스가 한 번씩 나올 거고 그 중간에 조정 받을 때마다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톡 스택, 대정화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코스피 이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또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면 강하게 또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수근의 대박 주식 투자 유튜브 채널의 우측 상단 쪽에 보면 네이버 카페 들어가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어요. 뉴스와 관련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만에 효력 집행 정지 요 뉴스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제 강했던 윤석열 관련주들이 오늘도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서현 탄메탈 대장이 단기적인 대장이 서현 탄메탈이잖아요. 어제 상한가 갔던. 근데 오늘 시초가가 강하게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전일 종가에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전일 종가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누르고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정배열 만들면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접근하면 17%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마이너스 갔다가 보합권에서 횡보하다가 17%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올라갔는데 편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 관련주도 보면 대장 서현 탄메탈만 올라가고 서현, 제일테크노스, 뭐 덕성우 같은 종목은 장중에 상승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단기 상승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인데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어제 30%에 오늘 약 20% 이틀간 50% 이상 올라가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 테마주 관련 자금이 다 코로나19 관련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상한가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매물 소화를 하고 코로나19로 갔던 자금이 또 수익 내고 나와서 다시 또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건데 내달 2일 12월 2일에 윤석열 징계 심의가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윤석열 관련 뉴스가 또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윤석열 관련주 서현 탄메탈, 서현, 제일테크노스, 덕성우, 뭐 진도, 모베이스 같은 종목들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빼고 이 위쪽에 있는 애들 위주로 순환매가 도니까요. 서현 탄메탈과 덕성우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이 뒤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순환매 눌림목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가 남아 있는 거죠. 2100만원 넘어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1800만원까지 내려왔다가 1800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1920만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어제 영상에서 미리 알려드렸죠. 분명히 단기 고점 만들었다. 우리 기술투자 윗꼬리 긴 2개 단기 고점 만들었고 위지트 윗꼬리 긴 거 2개 단기 고점 만들었고 인프라웨어 3연속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화요일 영상 상한가 간날 미리 알려드렸고 이틀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은 쉬어야 돼요.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와야 그 다음에 또 움직이던가 하겠죠.
화이자 백신 대장주였던 KPX 생명과학이 최대주주 매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최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 급락을 했는데 오늘 급락이 연속으로 나오다가 처음으로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도지로 끝났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내일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되겠고 16,300원을 회복하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화이자 때문에 콜드 체인이 엄청난 테마를 형성했는데 대왕과학이 계속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신규로 들어가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녹십자 랩셀이 새롭게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여기서 강하게 올라오고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를 해서 상승 박스 돌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봉으로 보면 강하게 올라오고 박스를 만들고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힘이 몇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월봉상으로 상승, 조정, 상승의 힘이 나오면서 월봉 파동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가 83,800원인데 월봉 파동상으로는 그렇게 한번 가볼 여지가 있는 그런 파동입니다.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그런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거래대금 1150억 실었고요. 돌파가 나왔고 녹십자 랩셀은 콜드체인 관련주일 뿐만 아니라 녹십자 계열사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치료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럼 다른 치료제 관련주 좀 매물 소화가 된 다른 치료제 관련주도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뒤따라 갈 수 있는데 녹십자 랩셀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돌파를 한 상태에서 돌파 이후 눌림이 이쁘게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콜드체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인데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산업용도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막 나왔었죠. 연속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 갔던 태경 케미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눌렸는데 지금 직전 사상 최고가보다는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사상 최고가 돌파 상한가 중심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과 3일선 위에서 또 다시 한번 양봉을 세우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요 윗단을 한번 보러 갈 여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태경 케미칼 봐야 되겠고요.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라파스가 바닥권 장대 양봉 세우고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렸죠. 그리고 또 위에서 눌리고 올라갔다 또 눌렸는데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5일선을 타고 있어요.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다가 매물이 소화가 끝나면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이노테라피는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이기도 하고 크래프톤 게임사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는 크래프톤 상장 내년엔 초에 상장할 것 같은데 그 상장 관련주죠. 어제 이노테라피가 장대 양봉 세우고 TS 인베스트먼트가 또 장중에 22% 갔다가 전고점에서 무너졌는데 오늘은 넵튠이 12% 올라갔고요. 또 크래프톤 IPO 관련주 원래 대장이었던 아주 IB 투자가 사상 최고가에서 윗꼬리 만들었는데 5일선에서 또 양봉을 뽑아내면서 매물을 일단은 흡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윗꼬리를 만들지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크래프톤 IPO 관련주가 지금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꿈틀꿈틀 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겠습니다. 전날 모더나가 10.7% 급등해서 모더나 관련주들 아침에 잠깐 급등이 나왔죠. AB 프로바이오가 13% 올라갔다가 전고점 갱신했지만 쭉 빠졌고 소마젠이 장중 14% 급등했지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빠르게 가능하신 분은 아침에 단타 했으면 수익이 나는데 문제는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침에 여기서 추격 매수했으면 플러스 13%에서 마이너스 18%까지 30%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하셨을 텐데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AB 프로바이오는 이 자리가 깨지면 오늘 저점 자리 상한가 종가 부근 이 자리가 깨지면 무너지게 되고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됩니다.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거래 정지 전날에도 제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했죠. 올릭스와 원익QNC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고요. 서현탄메탈, 녹십자립셀, 키움증권이 거래가 좀 실리면서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계속 눌림목 지지 이후에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주목해야 되겠고요. 무료 카톡방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카톡방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이제 더보기를 누르고 그 아래쪽에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참여 코드는 0117입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